자, 성장했었는데 지금 올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4%대, 5%대 눈앞에 두고 4%까지 3.94%대로 내려들어.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우리나라 가결 지금 미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강을 보시면 퇴근길 편안하게 들으시면 아마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은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 강화, 이런 부분들은 신문에도 그렇고 저도 뭐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젊은 과학자들이 지금 가장 먼저 짐을 싼다. 아니, 왜? 무엇 때문에? 그죠? 정말 이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어떻게 100년 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죠? 왜? 먼저 짐을 싸는지 한번 보면요. 뭐 아시다시피 사상 초유의, 그죠? 이 R&D 예산 삭감 파장이 지금 젊은 과학자들이 짐을 싸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그 예산 삭감의 가장 크게 큰 원인이 보면 바로 이 R&D 카르텔이에요. 그죠? 정부 기관 주변에 전문성 떨어지는 컨설팅 브로커가 난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관 예우 존재조차 전혀 파악 안 되는 숨겨진 신의 직장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처 기관 브로커에 공생하는 카르텔이 존재한다. 여기에 불법 행위 신고는 있는데 처벌은 없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R&D 심의 절차 무시하고 무조건 편성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이런 근데 이건 카르텔 솔직히 다 있지 않나요, 이거? 이게 뭐 SOC는 없고 그다음에 뭐 복지에는 없습니까?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거? 이경님이 과학학도들 엄청 분노하긴 하던데 카르텔도 문제다. 요 카르텔 문제인데 더 문제가 뭔지를 좀 제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나오는데 좀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자, 어떻습니까? 내년 연구개발 사업에서 올해보다 약 3조 4천억, 13.9% 삭감한 21조 5천억에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주요 R&D 예산을 줄이는 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줄였다. 이렇게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줄이긴 했지만 필수 요소는 집중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래서 사업별 예산을 쫙 보시면 다 기초연구.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연구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6.2조 4천억. 그죠?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2조 1천억.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 부분을 가장 줄거. 그 다음에 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양자, 첨단 바이오, 사이버 보안, 우주 쪽에서는 이렇게 20%, 16%, 11% 늘렸다. 금액해봐야 이 두 개에 비해 적지만 다 늘렸다. 그러니까 미래의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첨단 바이오 우주 좀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좀 이따가 계속 방송 보시면 얘네들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뒤에. 그러니까 도대체 이 예산 짠 놈이 어떤 놈인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기재부도 누군가 짰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전체 예산안 대비 국가 R&D 예산이 보면 2023년도 예산 대비하면 4.86%였어요. 근데 2024년도 예산을 보면 3.94%. 2000년도 초반대가 2%대였거든요. 그러면서 쭉 하면서 이제 5%를 넘어가느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4%도 깨지고 3.94% 전체 R&D 예산으로. 자, 10년을 이렇게 보시면 최근 10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규모를 보면 4.9에서 이게 2%대에서 이만큼 올라오고요. 5.1까지 갔다가 쭉 갔다가 지금 떨어져요. 그죠? 떨어집니다. 그죠? 쭉쭉 떨어지다가 자, 요때가 어느 정부였습니까? 박근혜 정부. 세수가 많이 부족할 때였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쭉 해서 5%를 못 넘지 늘리다가 지금 이번에 대폭 상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예산도 보면 지출이 늘어나는 쪽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당이라는 이쪽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그죠? 그러면 예산안이 줄게 나왔을 때는 보수가 이제 잡았다. 근데 이 과학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도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공통적인 특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면 2020년 과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의 네이처, 그죠? 네이처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그죠?
자, 네이처가 특별판을 주는 블룸버그 혁신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독일에 의해서 2위를 차지했다. 여기 2019년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세계 11위 지식재산권 보유국가라 한국을 꼽자. 이런 결과를 어떻게 선체에 조명해서 봤는데, 자, 네이처가 주명한 점은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한국 정부의 R&D 예산에 집중 투자했다. 그러니까 R&D 관련해서 예산을 계속 올리니까 우리나라 과학 분야 이런 쪽도 점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2000년도엔 GDP 2.1%였는데 2018년 4.2배 이상 높아졌으면 2020년은 4.9% 달했기 때문에 R&D 예산이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학 지수가 혁신 지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 네이처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삭감을 했어, 그죠? 자, 이 삭감한 거에 대해서 과학계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일단 이권 카르텔 실제가 있다고 나오지는 않는다. 자, 이권 카르텔의 가장 주요 범인은 누군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제가 이 증권사 다닐 때 보면 많은 상장회사를 제가 탐방을 하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때 보면 이 CEO 있지 않습니까? 이 CEO가 두 가지로 나뉘십니다,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자나 과학자 출신, 그리고 이제 이 사업가 출신. 이 사람들은 솔직히 연구밖에 안 해요. 회사 만들고 이런 건 밑에 CFO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나는 연구만 할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하고 보고만 해줘. 이게 끝이에요. 우리나라 제가 연구자나 과학자 대부분 이런 식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행정 관리하는 그런 쪽에서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번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성주영 국가 공무원 노동조합 가기부 지부장은, 자, 국가 R&D 민간이 못하는 부분을 국가가 하는 연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런 회사들은 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죠? 자기들이 많은 R&D를 투자해서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할 필요 없는데, 자, 민간이 못하는 기초 연구입니다, 이게. 당장의 돈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한때 지금 최근에 초전도체, 센시에이션을 했다. 이런 것들을 민간들이 못하는, 왜냐하면 당장의 성과가 안 나오죠. 성과가 나오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최소 빨라야 그것도. 기초 연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하위 20%를 사업 구조에 나간다. 연구단체도 보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상중하면 여기에 하위 2초인데 여기에 하위 2초가 이걸 토대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스텝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이 연구소들이. 근데 이거를 싹둑 잘라버리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못해. 왜냐면 여기에 다양한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변수들을 걸러지면서 여기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이 부분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학의 가짜도 모르는 격이 돼버린 거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초유의 R&D 예산사가 연구자나 관료 과학계 총 걸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론 쪽에서 과학자들 뭔가 인터뷰를 하잖아. 안 나와요. 이 사람들 밖으로 안 나와. 아유, 우리는 그냥 연구만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지금 데모를 하고 있대. 정말 이번에 말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이 젊은 과학자들이 가장 짐을 먼저 싸고 있는데, 자,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연구개발 계획 및 과제 관리에 보면 업체 신고 해란성이 2018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부 말대로 뭔가 카르텔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꾸준히 느는 거 봤을 때 400개에서 600개, 그건 5년 만에 50%가 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8월 기준이니까 더 늘었다는 거지.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카르텔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가기 특위가 파악한 위장 R&D 기업들이 정부 예산을 받을 비결은 바로 이 브로커 역할을 했던 연구기획 과제 관리 업체 덕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거 몰라요. 어떻게 돈 받는지도 모르고 어떤 프로젝트, 이 PPT나 이런 걸 결국은 기획이나 하는 관리 업체, 한마디로 이 사기꾼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를 따내는 이런 기획 파트 쪽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잘 잡으면 돼.
하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자, 먼저는 보면 이 정부로부터 R&D 사업의 관리, 평가, 역할을 위탁받거나 실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 관리 전문기관이 잡아야 돼.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죠. 이런 쪽에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학자,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 못해요, 솔직히. 이 사람이 뭐, 야, 이 돈 이거 썼는데 뭐 어떻게 하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총무 파트라든지 인사 이런 쪽에서 해야지. 이 사람도 어떻게 하냐.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정부 돈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 단체에서 이걸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이 감시망도 허술했다는 거죠. 각기 정통부가 전문기관 실태에서 들어서 매년 실시하고는 있지만 자 3년째 17 정도를 살폈는데 그쳤더라. 이 말이 돼요, 그죠? 앞서 건수마다 뭐 올해는 지금 600건이 넘는데 지금 3년 동안 17개. 인원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17년부터 2008년까지 접수된 브로커가 40건인데 이 중 처벌은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또 사법부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사법부한테 야 이거 이런 게 있으니까 너희들 철퇴를 내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안 됐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앞서 제가 보여줬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 사업부에서 기초연구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줄었지만 양자나 첨단 바이오, 사이버, 우주는 늘렸다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늘리긴 늘렸어. 근데 자, 한번 보죠. 이번 예산의 주요 이 출연연이 내년 주요 사업비 감소를 보면 자, 카이스트 우리나라 누구나 아니 카이스트가 21% 빠졌어요. 증감이.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 여기도 28%. 자, 그리고 앞서 바이오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죠. 근데 보시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마이너스 28.6%. 자, 그리고 미래기술의 핵융합, 이거 양자하고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한국생산기술연구도 마이너스 28%. 자, 우주도 있었죠. 아까 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한국천문연구원 또 마이너스 2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마이너스. 자, 어떻게 보면 이 단체가, 이런 단체가, 여기 있는 이런 단체가 가장 상위예요. 근데 여기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그것도 평균적으로 28%대를. 들린 게 맞냐는 거죠. 너구리님이 어차피 정부 예산 뜯어먹을 수 있는 브로커가 판치기 마련인데 정부 예산을 똑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기관이 해야지 업체들 둘 수 되겠네요. 그냥 카르텔의 머리 자극적인 단어로 정부가 시선 돌기. 너구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정답. 시선 돌리기가 정말 확실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 이 과학기술정도부 2020년 젊은 과학자 관련 예산부를 보시면 뭐 좋지요. 좋은데 사업 목표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기초연구사님 수혜 경험이 없는 4년대 전임 교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포닥이라고 하죠. 포닥. 그죠? 포닥. 그다음에 이공학과 전임 국공립 전문 민간연구소. 근데 올해 대비 내년 삭감률이 48% 60. 그러니까 하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예? 아니 48%를 지금 깎아놓고 그러면 기본 연구도 66%를 깎고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죠? 여기에 또 하나 보면 자, 무엇보다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구 현장과 소통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점이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 자, 연초부터 경제상의 어려운 헛되이 졸면 섭득을 했으면 그러면 줄여서 내년 걸 조금 확보해 놓고 내년 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삭감 과정에서 아무나 논리는 없고 설명 그냥 정부 기재부에서 야 너희들 삭감하니까 그렇게 알아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거죠. 먼저 이렇게 이런 걸 조금 줄여서 내년 걸 대비하자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그리고 지금 예산 나올 때 가장 이게 진짜 총선을 대비한 전혀 이런 이해 당사자와 아무 영향이 없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 예산 가장 출연 깎이고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장비 쪽을 먼저 제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비정기적으로 연구 경험을 쌓거나 생계비를 버는 대학생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과학기술연구회에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구원 소속 25개 정출의 학생연구원이 3,635몇 명, 박사 후 연구원이 1,47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과 계열에 보면 시간 강사가 가장 박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과 쪽에서 보면 이 학생 연구와 박사 후 연구원이 가장 박봉이에요.
특히나 이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이런 대학생도 돈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말이 정규직이지 그냥 수습 촉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 4개, 5개 정도 이렇게 과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금액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1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지금 그것마저도 생뜻. 그럼 얘네들은 뭘 먹고 삽니까? 못 먹고 사니까 아유 이까고 나발이고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나 외국 나가든지.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을 젊은 인재들을 안 그래도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러려고 과학에서 자괴감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 자 보시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카르텔을 언급한 2달 만에 정부 출연기관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박사후 연구가 포닥에서 권고 사직이 날라왔다.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학 계층 중에서 아까 이렇게 제가 뭐죠? 여기 가장 취약 계층이에요. 여기에 취약 계층, 과학 쪽에서는. 취약 계층이지만 꼭 필요한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이런 취약 밑에 있던 애들이 연구를 하면서 점점 커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바꾸면서 잘못하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득실득실 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 내년도 출연 연구기관이 R&D에서 25.2%가 삭감되면서 한 1000여 명의 포닥과 대학원생들이 나가게 돼요. 그럼 보시면 앞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3,000명, 그러니까 한 6,000명 중에서 1,000명, 최소한 20% 정도가 나가게 됐다는 거죠. 장비나 인보다 무조건 인건비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초인 젊은 과학자들이 떠나고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젊은 이제 고등학생 이런 사람, 고등학교나 이렇게 이제 고3 수험생들 이공계 안 가요. 갈 필요가 없지. 안 그래 박봉인데 이공계하고 어디가 처음부터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오죠. 직장인도 학생도 아닌 애매한 신분을 최소한의 연금에서 하는데 카르텔 몰아내 정말 버티기가 힘들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건 뭐 정말 애절한 목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과학이 좋아서 과학을 하고 싶다는데 그걸 못하기만 다른 데 취업을 하든지 정하고 싶으면 외국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제 시대 우리나라가 특히나 얼마나 더 취약한지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세계는 지금 미중 전쟁, 그다음에 특히 미중이 엄청 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GDP나 이런 게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기술만이 전쟁이다. 여기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핵심을 석유에서 그죠? 지금 반도체로 옮기면서 이 반도체라든지 반도체법의 IRA 이게 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여기에 보시면 미중 이 관련해서 이 미중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미국의 주요 수입국 현황을 보면 자 중국이 1위에서 3위로 내려왔어요. 자, 중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웠냐면 멕시코가 2위에서 1위로 오고 캐나다가 2위와 3위. 자, 여기에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동남아 주요 5개국 미중 투자를 보면 중국은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동남아라도 잡아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미국은 감소 추세예요. 대한민국에 해줄 게 잘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보면 이 미중 갈등으로 해서 경제적 손실이 얼마 되면 IMF 같은 경우는 국내 총생산이 5% 감소한다. 그리고 콜롬비아 경제에서 보면 글로벌 생산성 기업가치 각각 2%에서 5% 감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반도체 작업자 생산 최대 65%였지만 시가총액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미중 갈등으로 해서 특히 우리나라보다 유럽이 더 심각하지만 그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기술밖에 없는 거예요. 고이건이 얘기돼 첫 번째도 기술이고 두 번째도 기술이고 세 번째도 기술.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술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같은 경우 TSMC를 따라잡게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2차 전지 같은 경우 중국 배터리 업체가 지금 열심히 사고 있어요. 이런 기술 패권 반도체하고 제가 2차 전지 워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통신 쪽에서 한번 본다고 그러면 자, 통신 보시면 중국의 하웨이 그만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타겟을 잡은 게 하웨이였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국의 하웨이와 GTA가 둘이 합치면 43.9 그러니까 이 통신 장비 쪽에서 중국의 비중이 40%가 여전히 높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은 중국한테 세계가 잠식되는 거는 계속 잡히겠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꺼낸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오프렌입니다. 오프렌. 이 오프렌은 무속 접속망을 개방하는 것이죠.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기지국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정국, 이 무정국이라 해야 돼요.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이 각 업체들이 보안을 걸어버려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 얘기. 이거를 보안을 풀어버려서 개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이 하웨이나 보안 이런 부분도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죠? 특히나 여기 관련해서 오프닝 같은 경우는 5G 시대에는 아마 가장 각광받는,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 2021년도에 이 미국에서 했던 이 인프라법이 이제 그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방국과 합세해서 중국을 배제하겠다. 그러면서 이 미 연방통신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통신 네트워크 법안에 따라서 오픈넷 방식으로 통신 장비를 전환할 경우 돈을 얼마를 주겠다? 이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하웨이가 배제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장 지금 발빠르게 역시나 이 업체 노키아, 그죠? 이 노키아가 가장 지금 오픈 안에 접근해서 이 보조금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 노키아와 지금 같이 하는 한국 업체도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삼지전자. 그러니까 이 노키아의 이 오픈넷 분산 장치에 삼지전자의 오픈넷 무선 기지국 장비를 연동해서 필드 산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G 특히 미 인프라법이 이제 점점 실행됨에 따라서 반도체나 우리 특히 2차 전지 같은 크게 한번 주가가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 인프라법이 된다면 통신 관련 업종들도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같아요. 자, 이기영님이 대학생들이 무슨 죄냐? 과거 대기업 회장들 확실한 사업을 하는데 안목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안목이 있었죠. 네, 꿀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벌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5G 오픈넷에서 우리가 하려면 역시나 그죠? 기술밖에 없는 거예요. 기술밖에. 여기에 보면 또 우리나라의 이 주요국 시스템 응용 단계 기술 정도에 보면 정말 76.4, 예전에 미국이 100이 했다면 76.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오냐면 미국 다음으로 올랐어요. 이게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이게 뭡니까? R&D 힘이에요, 여러분들. R&D 연구개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보시면 세계 주요국의 AI 총괄 보면 지금 밑에서 쭉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뭡니까? 유럽이라든지 일본의 밑에 있고 우리 밑에는 중국밖에 없어. 근데 이 R&D를 저만큼 삭감해버리면 이거 올라가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보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중국이 지금 AI 쪽에 얼마나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AI 쪽에 집중 투자, 네카오, 다 민간 기업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양자 쪽에서 돈을 더 많이 투입해서 하겠다? 근데 가장 위에 뭐 핵융합이라든지 이런 카이스트라든지 기술용 이런 쪽의 연구비를 대폭 삭감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걔들의 컨트롤 타워인데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 표가 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자, 이 코로나19 백신 등장을 계기로 가장 이 차세대 백신이죠. 이 메신저 리보핵산, 이 리보핵산 관련해서 국내 바이오텍들이 벤처 캐피털로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보면요. 자, 지금 아시다시피 그 미국에서 지금 재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뭐 한때 재유행이 했고, 그리고 한 전문가가 4년 안에 이 코로나만큼의 큰 것들이, 코로나만큼의 정말 엄청난 것이 다시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성공작들은 이 메신저 리보핵산 플랫폼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2,4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 정말 코로나 이 메신저 이 리보핵산 백신 개발에 3조 원을 지원. 그러면서 가장 많은 백신을 개발하고 돈을 엄청나게 뽑아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은 41조 원을 1980년 그렇다 보니까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세계적인 지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정말 이 악재를 만나면 한 단계 더 레벨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고 아니면 도태가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막대한 돈, 그게 나중돼서 다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24년 R&D 예상 비율 조정 예시로 올해 277억 1,100만 원인데 내년에는 51억.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죠? 연구개발 하지 말고 이 정도면 뭡니까? 인건비 족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이 벤처 관련 기업들이 한다니까
캐피탈 쪽에서 벤처 캐피탈에서 돈을 투자를 하겠어요. 차라리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전 추진하겠다 했던 K바이오 백신 펀드 수개월 지연되고 2020년 900을 투자하겠다 나서던 리브 핵산 관련 지원금은 계속해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참 더러운 세상이다, 그죠?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미래. 자, 한번 보시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과거 위상은 앞서 네이처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많이 달라졌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각 정부에서 항상 들여다오면 자, 이 과학 관련해서 늘리겠다, 우리 과학이 미래다, 뭐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R&D 예산을 늘리는 했지만, 자, 출연만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일간 정규 인력 확보에 어려운, 그냥 과학계에서 돈만 주고 알아서 하게 되는데 자꾸 토를 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공과 다른 인력이 선발되거나 인력 투여가 없어 연구자들이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현장 중심이 아니고 행정 중심이 되었다는 거지, 그죠?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사람 주시 연구 환경 정책 기조, 연구 현장에서 걸었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었죠. 자,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자, 처음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없애서 연구기획 특성에 맞게 지원을 지지를 한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국정의 중심이 과학기술에 놓겠다. 이렇게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 근데 여시나, 그죠? 공국 혁신안을 기반해서 운영비 삭감, R&D 예산 삭감, 일간 국제협력과제 요구, R&D 이권 카르텔. 자, 이 칼날을 들이면서 개혁을 하고 있다. 누가 지금 마음 편하게 연구를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지 연임제도 누구도 재선되지 않으면서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나 연구자 그냥 잘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토막토막 낸다, 그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집약도에서 보면 3위가 대전이에요. 이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서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 지수를 인용해서 보면 대전이 과학기술 집약도 부분에서 세계 3위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대전이 아시아에서 1위를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혁신 지수 종합, 세계 지식재산기구 미래 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혁신 역량을 측정해 각국의 공공정책과 경영,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대한 글로벌 혁신 지수를 매년 발표하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6위예요. 이 얘기는 즉슨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딴지를 걸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 연구 자금만 꾸준히 대두면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이 하나의 대목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자 보시면 앞서도 보여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자, 네이처가 이 인덱스 2000에서 한국 특별반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 지식재기구의 세계 11위 보유국가로 되고 독일이 2위 차지했던 그 비결이 정부의 R&D 예산인데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기초과학 연구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이 같은 국제사회 단란의 눈빛 누리호 성공 발사 한국이 세계 7번째 우주 발사체 보유국에 반열에 올랐고 지난 7월 한국계 미국이지만 한국 교육 시대에 성장한 호주의 미 프레지던트 교수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을 수상했다. 근데 지금 이 우주 발사체 보유국 연구팀 해체됐죠. 기가 막힌 세계 7번째 보유국을 했는데 이 연구팀을 지금 해체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겠죠. 전 정부가 했다는 거, 그죠? 보시는데 연구자도 쑥쑥 성장하는데 연구자 리스트에 꼽힌 국내 연구자 보면 2019년에 45명, 46명, 그 다음에 55명. 논문 횟수도 보면 매년 6,000명을 최다 인용 연구자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 국가순위도 보면 17위에서 지난해 15위. 자, 특히 대학에서 국가진흥과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젊은 연구원이 늘어났다는데 지금 이번에 대폭 1,000명 줄어들 것이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계 200위권 내는 연구기관의 숫자도 6개로 늘어나서 세계 6위권 수준. 자, 이게 과연 카르텔입니까, 여러분들? 자, 올해 기준 서울대가 59위, 한국과학기술이 67위, 포스텍 126위, 연세대가 147위, 기초과학연구원 183위. 자, 여러분들 12개로 늘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10위권에 아직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더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양적 질적 성장도 눈에 보이죠. 논문 편수가 58만 건에서 자 2006년 48만 건보다 지금 20% 증가했고 피인용 상위 1% 논문 건수도 그죠 32%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총 SCI 과학기술 논문 인용 논문 수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15,100 이상 늘었고 이 중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람 편은 2020년 기준보다도 45% 평균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4%대 5% 계속 늘면서 우리나라 연구 쪽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엄청 성장했었는데 그죠? 자 성장했었는데 지금 올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4%대 5%대 눈앞에 두고 4%까지 3.94%로 내려들어.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우리나라 과학의 지금 미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네이처가 소름 끼치게 여러분들 예상을 했어요. 자, 네이처 인덱스는 자, 한국의 R&D 투자 전망은 불확실하다. 왜? 자, 코로나19 확산은 경제적 부담이 R&D 예산을 늘리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 반도체, 조선, 원재, 전통 산업이 중국의 경쟁에 직면했고 소재 부품 관련 쪽은 일본의 무역 강세가 있는데 자, 여기서 너희들 연구 개발비 줄이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R&D 예산 관련해서 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젊은 과학자들이 떠나는 이런 부분들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오늘 이런 지금 얘기를 좀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죠?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 많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정말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교육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하나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우리가 좀 더 이런 저 같은 이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도 많은 방송을 좀 하다면서 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투자 캠퍼스에서 열심히 좋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그죠? 금요일 날 또 이 6시에 내일 또 정말 좋은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 또 실방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댓글이 너무 없더라 여러분들. 댓글 안 남기면 저 정말 힘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댓글 꼭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손흥민님 안녕. 네, 여러분들 안녕하시고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